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명상 입문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그 수행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또는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일상적인 노력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통해서 하는 어떤 극기의 수행법,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명상이라고 할 때 그 글자의 뜻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할 때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가 아닙니다. 어두울 명자입니다. 왠지 명상이라고 하면 밝은 생각 또는 밝은 마음가짐, 그래서 밝을 명자를 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두울 명자입니다. 근데 왜 어두울 명자를 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뜻은 흔히 말하는 명암, 빛이 없는 어둠, 이런 어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둠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감각과 감정을 다 오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열어놓은 상태죠. 그 반대로 감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은 상태, 그래서 감각과 감정이 오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자는 어두울 명자고요. 상자는 생각할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명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명상을 왜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명상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 얼굴이 처집니다. 위로 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진다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겠죠. 무조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아래로 처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그 반대로 중력에서 벗어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면 하늘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냥 허공에 있는 이 거대한 푸른 무엇, 이것이 하늘입니까? 하늘의 정확한 정의는 중력이 작용하는 그 반대편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한껏 작용하는 쪽은 땅, 그리고 그 반대 방향, 중력이 작용하는 그 반대 방향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무언가 청정하고 또 초월적이며 신비스럽고 또 뭔가 우리가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같은 그런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활동하면서 우리는 오감,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과 더불어 이 생각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명상은 그 반대로 감각과 감정,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것은 큰 수레바퀴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감정과 감각이라는 것은 이 수레바퀴의 바깥 테두리입니다. 직접 땅과 맞닿는,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직접 땅과 맞닿는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감각에 속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 바라보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큰 수레바퀴의 중심, 다시 말해서 수레바퀴의 축입니다. 축은 언뜻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고요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이 축이 없게 되면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 수 있습니까? 돌기는 돌겠지만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감정과 감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도록 하는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심축을 강화시킴으로써,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감정을 제대로 쓰게 하고 또 감각을 제대로 쓰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 뇌, 이성도 또한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명상의
대한 편견이 좀 사라졌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늘 감각과 감정, 생각이라는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쓰는 사람 또는 못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 중심축을 튼튼히 함으로써 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 감각이나 감정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순수한 자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못 쓰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감정, 타인의 감정과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다툼들을 낳게 됩니다. 감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어떤 감각이든 감각에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모를 때는 감각에만 치우쳐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감각의 늪에 빠져서 균형 감각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러분들의 평균 시력이 1.0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의 시력을 한 10.0 정도로 만들어서 독수리 눈보다 더 눈을 좋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신 눈을 좋게 하는 대신 여러분들의 청각은 마비가 되어버린다. 과연 좋은 상태입니까? 좋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시력 그리고 또 필요한 정도의 청력이 요구되는 거죠. 반대로 현재 여러분들의 청력보다 10배, 20배로 기능을 좋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소위 말하는 초음파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겁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조물주가 우리의 청각 기능, 그 한계, 그리고 시각, 다른 감각들 역시 그 한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그런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감각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삶을 누리는 동안 써야 하는 이런 기관들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명상입니다. 차에다가 잠깐 비유를 하자면 차에는 이 조향장치, 핸들도 있고요. 배기장치 또는 엔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명상은 쉽게 말하면 연료와 같은 겁니다. 차의 각 부분 기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라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이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또한 명상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명상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깎은 스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신앙인, 종교인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은 누구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누구나 또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만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과거에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의 양으로는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시대는 또 지금 시대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남들과 다른 생각 어디서 나옵니까? 남들이 다 열고 있는 이 바깥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중심, 그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탁월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상 방법에 대해서는 수십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으면서 효과는 아주 탁월한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손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명상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이 천천히 하는 동작을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면, 아니면 한두 번만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숨결이 고요해지면서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손을 올리고 내리는 속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은 빨리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 속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느려져서 손을 올리는 데만 1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는 거죠. 물론 이때 어깨나 팔 근육, 손목 이런 관절 부위나 이런 데 다 릴렉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으로만 하니까 오른팔이 아파요. 그러면 왼손으로 바꾸면 됩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다가 올릴 때는 보십시오. 손끝이 아래로 쳐져 있죠. 이것은 제가 일부러 각도를 꺾은 것이 아니라 손을 들긴 되는데 손끝에 힘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파도를 치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앉아서 그 방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어떤 자세든 여러분들이 이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편한 위치이기만 하면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이것을 한번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5분? 단지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데 5분만 해보십시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생명력이 없어서 기력이 딸려서 고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레바퀴의 가장자리에서 수레바퀴의 중심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를 더 잘 돌릴 수 있고 각 수레바퀴의 그 가장자리 부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센터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머무는 상태인 겁니다. 단지 팔을 올렸다 내리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른팔, 왼팔. 팔이 아플 때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해도 됩니다. 나중에 숙달되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책상 위나 편안한 곳에서 손가락 하나만 살짝 들었다가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뭔가 성마르다고 표현하죠. 뭔가 감정이 부정적인 것과 어지러운 것이 뒤엉켜서 자꾸만 기력이 쇠퇴해지는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초조해질 때 고요히 바깥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책상 같은 데서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마 근육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 전체를 이렇게 손만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던 그 의식들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명상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많은 말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아마 지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올릴 때 숨을 마시고, 내려올 때 숨을 내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숨결이 아주 고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행해보지 않고 이론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헬스클럽에 가거나 요가를 배우러 가거나 또 자기 몸을 위해서 각종 건강식을 먹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까? 근데 이것은 단지 5분의 시간 동안 힘든 동작도 아닙니다. 단지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이 동작 하나로 여러분들은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총명한 두뇌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겠다가 아니라 꼭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